정의로운 권고를 내려달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을 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성희롱이란 개념엔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이란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인권위 이번 판단,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첫 성추행 인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말 수사를 마쳤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권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피해자의 주장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인권위가 밝힌 구체적인 성희롱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직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건 참고인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증거들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죠. 때문에 더 엄격히 성희롱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밝혀줄 퍼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바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이 이미 디지털 포렌식까지 마쳤지만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유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넘겨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인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빼돌려졌습니다. 서울시 소관의 물품인 휴대폰을 이용자의 유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기기를 준 것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여성단체들에선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누가 피소 사실을 유출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진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인권위의 발표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과 발표를 누구보다 기다렸을 뿐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젠 책임져야 할 시간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2차 가해로 큰 고통을 겪었죠. 피해자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스스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2차 가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누군가 고소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인데요.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다 말씀을 드렸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힌 전달 과정은 이렇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시민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을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를 논의를 했고 논의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그 다음 날 여당 국회의원에게 고소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즉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목된 여당 의원 남인순 의원 측은 이 사실 피해자 측은 관계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밝혀지고 좀 책임이 따르기를 좀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족을 달았습니다.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본인은 피소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유출한 바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남 의원이 사과할 일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이 신조어, 여권에서 유행을 했었죠. 남 의원은 이 단어를 쓰자고 주장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피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 남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이 역시 사과를 했습니다. 남 의원이 말한 오해와 불신으로 현직 검사가 나도 추행했다는 글을 버젓이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 의원의 이딴 사과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피해자 측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왔죠. 민주당도 사과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 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정의당을 향해선 이런 강한 단어들을 사용했었죠. 충격, 경악, 무관용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정의당 윤호정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듯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수석 대변인님이 논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너희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비판을 저희가 지금 온전히 감당해야 할 이런 정의당의 처지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모두 옳고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좀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보다 못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충격과 경악이란 민주당의 입장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건데요. 이제는 당이 나서서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보호할 때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 문제로 나란히 위기를 맞은 민주당과 정의당,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